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전문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밀떡 만약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만약입니까? 네. 최근에 개봉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오펜하이머에 보면은 핵개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그 효과. uh-huh. 그래서 3시간이라는 상영 시간 동안 화장실 갈 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어서 그 영화를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한국판 맨하탄 계획이 진행된다면. 그럼 한국판 맨하탄 계획이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여의도 계획 뭐 이렇게 가야 되나? 그렇죠. 거의 맨하탄, 여의도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네. 또 이제 섬 그런 구조가 이미지니까. 비슷하잖아요. 도심 안에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핵개발 시도는 사실 역사가 오래됐죠. 어. 거의 반세기 전인 1970년대 미국이 외교적으로 삽질을 몇 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닉슨 독트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그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해요. 그랬죠. 예. 네, 헨리 키신저 그때 외무장관이었죠. 장관이 그분 아직도 생존해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도 갔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지금이야 뭐 철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었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꼈겠죠. 그렇죠. 주한미군 안 빼가게 하려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도 하나 이유였는데 그때 대한민국 젊은이 5천 명이 전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데 그냥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주한미군 빼버리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7사단은 그때 뺐어요. 일종의 안면 몰수죠. 그거. 그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70년대 접어들면서 얘기가 나왔고요.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이거지. 파기가 됐거나 예. 아니면 아주 중요한 건 문서조차 안 만들고 진행을 했던 거였죠. 그 자체를 관리한 거 아닐까. 네. 아. 그래서 70년대 중반쯤 되면 여러 사람들 얘기가 좀 오가긴 하지만 재처리 기술 정도는 확보하는 게 눈앞에 있다. 왜냐하면 그때 프랑스랑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기술도 도입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이 알아차리고 그때 청와대를 도청하면서 알아차렸다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 당하면서 이제 핵개발 문제는 완전히 무산됩니다. 그 타이밍이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 70년대 초반 되면 인도가 핵개발을 하게 되면서 네. 미국이 약간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빡이 돌았었겠지. 네. 미국 입장에서. 그런 네. 문제가 돼서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협정에 가입하고 미국의 압력 때문에 더 이상 핵개발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할 생각도 없었는데 최근에 변수가 여러 가지 생겼죠.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는 대한민국에게 덤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니까 핵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온갖 압박과 이런 것 속에서도 결국 어쨌든 핵무기를 북한은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시 위기를 느껴서 여러 가지 대응 체계, 뭐 킬체인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했지만 핵이라는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핵밖에 없거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혹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맞아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은 만약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만약에 시작해 볼까요? IAEA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보고 있어요. IAEA 요새 그 국제 참, 핵사찰 예, 기구죠. 네. 많이 말 나오는 곳들이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핵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기술이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 같고 네. 그 기술을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물 밑에서 야금야금 하나씩 이제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국의 핵개발 역사를 얘기하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네. 이희소 박사 네. 얘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쵸, 네. 소설로도 나올 정도로.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그거는 이제 뭐 제대로 알려졌는지 아니면 왜곡돼서 알려졌는지 모르겠으나 역사라면 그렇죠. 지금 우리 정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이제 만약이기 앞으로 때문에 펼쳐질 역사. 그렇습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만약이라 그래도 아예 민망한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관련 기술들이 점점 확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무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가 가장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냥 반대하겠지. 예, 반대하겠죠. 근데 변수가 하나 보인 게 있어요.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냥 미국의 그냥 평범한 남부 노동자가 노래를 부른 건데 어떤 컨트리 가수가? 내용이냐면 예. 워싱턴, 리치몬드 북쪽의 이 부자놈들이 너무 싫어.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트럼프의 대권 도전과 다시 연결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왜 레드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백인들 햇볕에 그을렀을 때 백인들이 목이 빨개지는. 예, 그래서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들을 얘기하는 아마 그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컨트리 가수도 받은 것 같고 네. 그게 그 전형적인 레드넥의 대표 인물이 이제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들을 등에 업고 뭐 사실은 대통령이 됐던 거고 그렇죠. 뭐 다음 대선에도 도전한다는 것이고. 멀지 않았어요. 내년이에요. 내년.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부터 걸고 넘어지겠죠. 음.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렸잖아요. 5억 달러 내라 그랬나? 그때 뭐 갑자기 5배인가 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사실 그 하긴 정도. 트럼프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그 주한미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고마운 측면이 있었죠. 특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 짧은 순간 급격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주한미군 철수시켜 버리고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이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어찌 보면 약간 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해가지고 주한미군 운영하는데 이렇게까지 돈 드릴 필요 없다. 네. 니들이 돈 더 많이 안 낼 거면 우리 걷어드리겠어. 라고 해서 그냥 만약에 철수를 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 개발하는 걸 용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게 만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배제한다 그러면은 예.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트럼프의 의지를 꺾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장성들이 그렇죠. 뭐 군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랬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꺾어졌던 트리거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바로 경제 논리였어요. 그런데 따져보십시오 하면서 돈으로 보이지 설명 안 않는- 해서 돈으로. 보이지 않는 경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게 철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겪어야 될 기회 비용들은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실은. 주판화를 튕겨봤겠죠. 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하면은 그들이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제 큰 것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이 동아시아 그것도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과 그렇죠. 뭐 필리핀이나 뭐 오키나와 정도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니까. 데이터 올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정보망들이 다 집결돼 있는 그런 기지가 해외 기지로서는 딱 2개밖에 없는데 그게 오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포기를 하겠어요? 저는 한번 트럼프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것만큼은 어찌됐든 트럼프 혼자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를 하더라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절대 이게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뭐 어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에 반대로 또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진행이 됐다고 네, 치자면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루토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중수로를 가지고 있어요. 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월성 원전에서. 음. 그래서 미국이 관련해서 퍼거슨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비용이 얼마 들까였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흥미로운 게 중수로에서 원료 물질을 재처리하게 되면 약 26,00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이걸로 하면은 거의 2,500kg, 2.5톤쯤 되는 핵무기, 의미가 있는 이런 핵무기를 거의 1년, 2년 안에 거의 1,000기 정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관련 기술이 이미 다 있고 이게 퍼거슨 보고서 내용이라고. 내용이죠. 이게 뭐 만약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족쇄를 풀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렇게 갈 것이다. 갈 것이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이제 그 반면 교사가 된 거죠. 어허. 여기서 보기에는 한 2년 정도면 끝날 거다. 무기 자체가 개발 자체가 사실은 재처리 공장 자체는 1년 안에 지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개발 기간은 개발 방법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다 관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개발하겠냐는 우리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핵 개발을 할 때 방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미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을 계속 말리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핵무기 관련 기술이 없으면 말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막 반려하는 거는 우리가 핵무기 개발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걸 모두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련 기술은 이렇게 1, 2년 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핵무기 개발할 때. 어떻게 보면 핵무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투발 수단이죠.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쏘느냐. 예전에 유일하게 원폭이 사용됐던 일본 같은 경우는 B-29가 날아가서 떨어뜨렸어요. 예.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핵무기들은 미사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뭐 요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 문제도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우주에도 쏘니까. 왜냐하면 현무 5 이제 아마 고위력 현무라고 돼 있고 이제 현무 5가 되겠죠. 현무 4는 아닐 테니까 이게 지금 한 5,600kg에 8톤 정도 실을 수 있어요. 6톤에서 8톤 정도. 그러면 6톤에서 8톤까지는 안 나가요. 핵탄두는. 그러면 더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CBM급의 거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는 이미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 핵미사일은 어디서 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 물속에서 쏘는 게 최고예요. SRBM. 네, SLBM. 왜냐면 지상에 있는 기지는 어쨌든 이제 관측이나 탐지가 되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뭔가 거고. 문을 예. 열어 쏠 준비를 하게 되면 짧은 순간이라도 관측이 될 수 있는데 동해 바다는 너무 깊고 넓어요. 여기서 미사일을 SLBM을 핵탄두를 쏘면 탐지가 당연히 지상보다 어렵겠죠. 이게 만약에이긴 한데 듣는 사이사이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예. 우리 기술이라든지 더 중요한 투발 수단 저도 조사해보고 좀 놀란 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최근에 2020년대 넘어서부터 현무4의 SLBM 버전도 테스트가 돼서 실전 배치가 이제 된 거고 현무5도 작년에 공개됐으니까 지금 만들고 있겠죠. 이 정확한 사거리나 이건 약간 추측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거리 정도 1,000km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지금 초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하탄 프로젝트 이 제목이 맨하탄 프로젝트라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예. 그 당시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야 될 정도로 기술이 없었는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모여 여기서 해봐. 핵 물리학자들이 다 이런 거에서. 모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70년대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기억나는 게 제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미국의 유명한 핵 물리학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핵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도 지났어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오픈이 된 상태예요.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술력으로는 접근 다 됐다라고 네. 봐야죠.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핵 투발 수단 얘기하셨는데 아까 빼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소형화 기술도 그렇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극단적으로 보면 150mm K9 자주포에서 쏠 수도 있죠. 핵탄두를 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상상을 한다면. 그렇지. 예. 근데 이거는 핵이라는 건 뭡니까?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도 하는 무기체계이기도 하지만 갖고 나서도 사용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뭐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뭐 시작이냐 끝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주제로 가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어찌됐든 지금 만약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성은 뭐 완전히 열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결심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어떤 정치 집권한 세력의 주도하에 뭐 이렇게 되는 건 안 맞다고 봐야죠. 그렇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입니다. 네. 물론. 예. 뭐 우리 온 국민이 뭐 어떤 현상을 보고 아니면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무언가 이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합의나 협의가 있을 때 이 만약에도 이제 사실은 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핵을 가지게 되면 이거를 박 의원님 얘기대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핵을 가지고 있냐와 안 가지고 있냐는 현 정세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단 북한과의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저는 이 강경함도 유연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전면전에서 핵무기를 먼저 쓴다. 대한민국을 꺾을 정도라면 여러 발의 핵미사일을 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인 곳에 한 발 쏴야 되고 육군 본부인데도 한 발 쏴야 되고 여러 군데 쏴야 되는데 우리는 딱 한 군데만 쏘면 돼요. 어디요? 김정은이 있는데. 이건 뭐 네. 정명섭 작가의 개인 네, 아니, 의견입니다. 뭐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게 거기 있고. 뭐 군사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이 과연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그 한반도 영토는 엄청난 화강암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
핵을 몇 발을 쏴도 견딜 수 있는 벙커에 지하 있거든요. 벙커로 들어가 버린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현무 5, 현무 6잖아요. 야, 잘 야, 갖다 붙인다. 이걸 두세 발을 쏘기만 하면 밑으로 100m 이하로 들어가니까. 가서 결국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핵을 안 쓰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핵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의 어떤 핵 보유국에 대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북한보다는 주변국에 그렇죠. 대한 어떤 예. 견제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미리 선언을 하면 돼요. 선제 공격 안 하겠지만 우리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중국을 공격한다. 왜냐면 북한의 배후가 중국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웃긴 뭐 비유가 되고 만약이니까. 아까 그다음에 뭐 미국의 저 뭐 찬반 얘기를 했는데 나는 대한민국 핵 가진다 그러면 제일 반대할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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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근데 뭐 아니- 미국이 그냥 넘어가면 일본의 반대쯤이야. 뭐 못 넘어갈 정도 아니야. 그리고 핵 도미노라는 거는 뭐 불 보듯 뻔해요. 그쵸. 일본이 다 먼저 난리나겠지 뭐. 지금 북한이 가져서 이러는데 일본이 가졌다면 우리는 당장 가질 거예요. 당연 가지겠죠. 그쵸. 그리고 네. 대한민국이 가졌다? 일본 당장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또 대만도 핵 개발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동북아의 미국이 유지하고 있던 동북아의 패권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나는 거고 그건 다 작살나는 길 같아. 또 하나는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동아시아 정세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을 앞세운 미국과의 대립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만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고 북한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일본이 핵을 가진다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해석해 그렇죠. 보자면 정명섭 작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완전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핵이라는 건 자꾸 늘어나서 누가 가지기 때문에 나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핵을 지워나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채널 갑자기 보시는 분들이 저것들이 미쳤나라고 네. 하실 수 있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초반에 거죠. 만약에 얘기하면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그럼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 오펜하이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마지막 주인공이 눈을 감으면서 이 영화의 주제가 뭘까요? 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그런 예.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오펜하이머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말년이 너무 그렇죠. 괴로웠다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영화 자체 혹은 그 인물 자체가 워낙에 문제적 드라마틱하죠. 인물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생각들은 다르실 수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건 인류 공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좀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는 만약에였습니다. 만약에 네. 자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